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특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 2기를 맞아서 이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래서 관련한 수혜주 그리고 중소형 유망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 리서치아름 최성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K스탁 라이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종목들까지 쭉쭉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트럼프노믹스 2기가 예고가 되면서 우리 뭐 관세에 대한 우려, 수출주에 대해서도 사실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까지 좀 위축된 양상을 보였죠. 반대로 트럼프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들썩들썩대면서 하루가 다르게 또 수혜 기대감을 반영하는 종목군들의 강한 흐름이 또 변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디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관련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김동준 부장님께서는 트럼프노믹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섹터는 좀 조심하고 어떤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제 트럼프 2.0으로 표시되는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혜군, 수혜 업종군을 네 가지 정도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주국방. 국방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건 이제 종전까지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조선업까지도 이제 관련된 쪽이 될 수 있겠고 이쪽에는 또 원전까지 같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무형의 쪽인데 AI 쪽과 이제 가상화폐 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CEO가 이제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는 과거에 이제 그 피터 틸이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관련 수요자를 찾았듯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뭐 EV, ESS 그리고 태양광이지만 또 앞으로 펼쳐낼 사업은 뭐 우주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일단 이렇게 해서 4개의 규제 완화까지 관련된 분야 쪽에서 종목을 찾는 게 좀 중요해 보일 거고 궁극적인 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트럼프는 미국산 제조업을 재건하는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3가지 정책을 들고 있죠. 하나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보편 관세는 10에서 20%, 중국산은 무려 60%까지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 법인세율을 15%, 21%에서 낮추겠다 하는 측면이고 세 번째로는 값싼 에너지를 제공해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제조업들을 돈을 벌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돼서 미국의 코어 업체하고 핵심 업체하고 우리가 경합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오히려 피해야겠지만은 또 코어를 하는 경우에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되겠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다면 이제 중국이 피해가 크겠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주가는 낙폭이 또 과하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쪽. 제가 요즘 이제 많이 피해 업종으로 되고 있는 EVB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첨보라는 기업은 F전해질, 전해질, 리튬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산이 아니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힘든 면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간재의 수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베트남을 포함한 이제 멕시코까지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미국 내 제조사와 경쟁을 하는 경우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불변은 글로벌리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불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수출들한테는 수혜가 된다. 왜?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발굴 작업.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분석들이 리포트라든지 증시에서 나오면서 진짜 수혜주를 찾기를 바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핵심 기업하고 코어를 하고 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수혜가 전망이 되고 한편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가 대응 전략을 맞서 낼 텐데 그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주도 조심스럽게 찾는 노력이 이번 미국의 47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증시에서의 대응
자세가 아닌가 이런 네. 판단입니다. 뭐 방산 재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에 있어서도 지금 조선에서부터 원전까지 뭐 AI 가상화폐, 금융, 바이오, 뭐 헬스케어, 자율주행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쪽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미국 당선 확정 이후에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또 관련한 흐름도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성원 대표께서는 네. 또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또 어떤 섹터 중심으로 구사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앞서서 부장님께서 너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덧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정부 1기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표로 상당히 이제 자국 정책을 강화를 시켰는데 2기에서는 이 정책을 더 강화를 시켜서 아메리칸 올리의 정책으로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우리 증시는 변동성을 상당히 확대를 시켰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 2% 가까이 급락하다가 지금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동성은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화가 됐었을 때 비로소 이제 안정세를 찾으면서 진정한 주도주 업종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IRA 폐지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에는 좀 반등하기 좀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약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바이오 섹터 같은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을 약세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앞서서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도 이제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은 꾸준하게 이제 이어져 왔었고 이번 2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화될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들을 많이 붙임으로써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좀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유망 종목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그 섹터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같은 그런 기업들이 환율 효과들을 대신하고 환율 효과들이 그 수혜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중국에 수출했던 물량들을 미국 시장이 다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올해에 오버슈팅하는 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제조업 쪽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봇 섹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그 ODM으로 로봇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일론 머스크 로봇 이게 아니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미국향으로의 로봇 관련주들도 관심 또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명명을 해서 볼 수 있는 스몰캡, 사실 스몰캡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관련해서 뭐 워낙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긴 합니다만 김동준 부장께서는 관련해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스몰캡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제가 24년까지는 주로 이제 AI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됐고 그 인프라 투자를 25년부터는 활용하는 서비스로 활용하는 정책이 될 거다 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 시장보다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B2B 쪽에서 AI 쪽에 관련된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종목은 엠노가 되겠습니다. 자, 엠노 하면은 이제 SCM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기업들에 들어 있는데 이 분야는 제조 기업들이 구매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포인트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6월 달에 AI 모듈을 내재화하는 슈트 10.0 버전 10.0을 출시를 했고 또 K던시아라는 브랜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제가 미국의 핵심 업체하고 이제 코어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에는
O9 솔루션즈라는 미국 업체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포함해서 글로벌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엠노의 제품이 O9 솔루션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탑재가 된다든지 코 마케팅을 한다는 개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엠노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조향 그리고 특별하게 O9 솔루션스를 향해서 25년부터 B2B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해외 성과 모멘텀이 나면서 트럼프 2.0 시대의 수혜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몰캡으로 AI 관련된 엠노를 꼽아주셨고요. 최근에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두 번째로 주목할 스몰캡도 있을까요? 예, 이제 어제 오늘 하락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는데요. 네. 빛으로 셀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분야에 모두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입니다.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방산 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튬 1차 전지의 글로벌 1등에 속하는 업체고 특별하게 스마트 미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등입니다. 이 스마트 미터는 가스, 전력 이런 분야의 인프라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시장의 제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혜주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츠로셀이 고온전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내 2위 업체이지만은 조심스럽게 관련 업체 M&A를 검토하기 때문에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제품은 석유나 가스에 시추하는 데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값싼 에너지를 표방한 트럼프 2.0에 이 석유, 가스, 시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제 방산입니다. 방산은 세 가지 쪽이 되겠는데요. 일단 환화를 통해서 천무에 무요도탄에 탑재가 되는 초소형 앰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에 중형 앰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관계사인 빌트로 밀텍이 제조하는 열전지가 있습니다. 이게 트르키예,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까지 네.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방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만한 네. 회사가 오. 비츠로셀입니다. 전 신선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목해야 할 스몰캡으로 엠노와 비츠로셀을 꼽아주셨고요. 최성환 대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네. 섹터에서 관심을 갖고 네. 계실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섹터를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2024년도가 AI 쪽에 인프라 투자가 많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내년에는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어떤 그 시장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 로봇이 이런 서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점만 가더라도 뭐 트레이를 이동시키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많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트레이 로봇에 뭐 카메라에다가 챗 GPT만 탑재를 하게 된다면 그 카메라가 사람들을 인식하고 이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주문을 했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그 레코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분석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의 뇌가 좋아지는 그런 시점이 이런 AI가 탑재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이 로봇들의 시장은 그럼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투자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개발된 4종 로봇 스팟에 실제로 GPT를 그 탑재를 하게 되면서 뭐 경찰들이 그 군견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내견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로봇들의 시장들이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에서 이런 그 로봇들을 생산을 하거나 가격들을 가장 이제 그 저렴하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하게 되면서 상당히 위탁 생산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이런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인탑스 같은 회사가 삼성전자의 보핏이라든지 뭐 베어 로보틱스의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로봇 위탁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심 유효하다. 인탑스까지 또 관련한 핵심 유망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엠노, 비츠로셀, 인탑스까지 두 분과 함께 스몰캡까지 또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 리서치알은 최성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